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를 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오늘은 예비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3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내가 워낙 바빠서 3월 달 바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이 허락하는 한 법무사이면서 일이 바쁘다는 거 뭐 행복하죠. 뭐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30년 이상을 하루도 안 빼고 민법 공부를 했고, 어쨌든 뭐 박사학위도 받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양형우 교수님 교과서를 화면에 올릴 수는 없다 했습니다. 뭐 그거는 내가 양해를 구하려고 부탁드리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혹시나 부탁을 한다고 해서 그걸 그 부탁을 드리면 뭐 교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들어줄 수도 안 되는 거고 사전에 부탁을 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은 지켜야죠. 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뭐 소개해 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데, 뭐 내가 교수님께 말해봐, 뭐 그분은 허락하실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부탁을 안 해야 되는 거는 안 하는 게 예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기본적인 게 무너져서 난리죠. 옛날에는 대학 교수님이라면 정말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림자를 밟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뭐 요즘은 뭐 삐딱하게 달라드는 그게 뭐 오히려 뭐 저거들끼리 뭐 패거리 문화에서는 뭐 그 해볼지 모르겠지만, 뭐 어제도 내가 뭐 부모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옆집 형님한테 조심하는 이유는, 내가 옆집 형님한테 조심 안 하면은 내 옆집 동생도 내한테 조심 안 한다고. 서로 지킬 거는 좀 하고 해야죠. 인터넷에도 보면은 뭐 그걸 뭐 중구난방으로 그냥 뭐 써놓고 보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다 조심하면서 좀 살아갑시다.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도. 일단 교과서에 있는 걸 이 왼쪽 상단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내가 그림을 뭐 컴퓨터로 잘 그릴 수 있으면은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약간 교수님 그 문제를 고 요즘 뭐 법무사 시험 추세, 뭐 로스쿨 시험도 뭐 다르지 않죠. 변호사 시험도 그 추세에 맞서 약간 추가를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제 명함을 올려놨는데, 뭐 나중에 뭐 세월이 흘러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면은 뭐 여기에 문제, 이거는 뭐 그림은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나중에 이제 흘렀는데 뭐 조금 이제 그 양용우 교수님 교과서 보조 교재를 쓴다면은 이제 요렇게 문제 하나당 이렇게 만들면서 그림을 그리고 추가 문제 약간 이제 하고, 여기에는 판례 원문을 소개하면 되겠죠. 명함 대신에 책을 낸다면은. 근데 그 지금은 교과서에 뭐 판례 그 원문에 가깝게 교수님이 올려놓으셨으니까, 물론 뭐 다 올려놓은 건 아니죠. 딱 배대에 줄여서 올려놓은 거고, 교과서 보시라고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뭐 법무사 시험을 치면 한 30점짜리에 내는 쓸 때, 그때 뭐 보니까 답안지를 막 추가적으로 받는 분들도 뭐 있습니다. 그런데 준 답안지 다 채우는 것도 힘든데 노가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30점짜리는 딱 요 정도로 그냥 딱 한 면 딱 채웠으면, 이게 전체가 답안지를 원 답안지를 보니까 30줄이던데 이게 28줄인가 그랬습니다. 이게 더 나누니까 페이지를 너무 많이 벗어나고, 지금도 벗어났죠 밑에. 뭐 그러면 여기 좀 쓰지 폼을 익히는데 뭘 써. 그래서 근데 어쨌든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죠. 전공 31페이지, 여기에 페이지도 써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할 때는 24년판 양 교수님 판례민법 이렇게 뭐 하면서 조금은 땡기겠죠.
전공 31페이지 문 1 넣고 조금 추가 있는데 어쨌든 전공 31페이지 안 보시면 갑은 자신의 토지를 그러니까는 본인들도 이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연습을 하십시오. 그 내가 그 어디 모 학원에서 수업할 때 교과서는 뭐 웬만하면 그대로 읽어주고 교과서 또박또박 제발 좀 읽으십시오. 머릿속에 읽는 거 읽지 마시고 사람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교과서를 또박또박 안 읽고 자기 머릿속을 읽고 있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그거. 그래서 교과서를 읽어주는 거 그것도 상당한 공부에 도움됩니다. 오히려 교과서를 또박또박 읽어주는 게 또박또박 읽는 게 그게 공부입니다. 냅다 지 마음대로 줄여가지고 뭐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 그런 거 웃기는 거죠. 일단 보시면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2억 원에 매도하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닌 을은 토지를 같은 가격으로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다 해놨습니다. 갑은 자기 소유 엑스토지를 2억에 을에 매도하고 을은 병에게 2억에 매도하였다. 소유권이 등기는 갑으로부터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로 합의했다. 직접 이전 등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림도 같이 보십시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후 가격이 상승하여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3억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을은 이를 승낙하였지만 아직 인상된 1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그림 보십시오. 3억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을은 승낙을 했는데 아직 1억은 미지급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병은 애초 을로부터 2억 원의 엑소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미 그 대금 역시 모두 지불하였다. 병은 을한테 2억 원 지불했다는 거죠. 갑과 을이 자신이 허락 없이 매매 대금 인상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서 병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때 갑은 인상된 토지 대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추가한 게 요 화면에 최초 매도인 병은 그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였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갑은 인상된 토지 대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 병에게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 거 해놨는데 그걸 그 최초 매도인 병은 동시행항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인용 또는 일부 인용 또는 기각을 밝히고 그 이유를 쓰시오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문의를 해가지고 판례 번호를 한 번 더 써놨습니다. 지금은 화면에 어차피 이렇게 넓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요 오른쪽 부분을 캡처해가지고 각종의 SNS에 올릴 거기 때문에 요 문제에 되는 그 판례 번호를 한 번 더 써놓은 겁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유, 여기서 이유를 쓰시오 해놨으니까 여기 이유라고 달아난 것이고 만약에 논거를 쓰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논거라고 하겠죠. 그리고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서는 중간생약 등기 합의의 효력이 유효한지와 그에 의한 최종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해 최초 매도인은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이런 것도 한 세 줄쯤 뭐 다음에는 옮겨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되는 것과 관련되는 주제 중간시행 등기 및 동시행항변권 요래 한바닥 해놨으니까 그건 못 쓰겠나 싶겠죠. 그 예전에 뭐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교재에 문제 판례 해가지고 쭉 내는 거 있는데 뭐 법무사 공부한다면서 뭐 시험 요정도 뭐 판례 요정도 쓰면 됩니까? 라고 하길래 물론 이것보다 더 길게 써놨죠. 뭐 그러면 된다 이랬더니 그럼 외우면 되겠네요. 근데 웃고 말았어. 그 외우지겠습니까? 라니까 외울 수 있겠대. 미친 새끼 아니야 그거. 2000페이지를 그래 해놨는데 그걸 외운다고? 또래 새끼지. 그 사람이 듣고 있는 건 아니겠지. 또 듣고 있더라도 자기가 그 사람이 또 모를 수도 있겠지. 너무 좀 심하게 했는데
판례를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판례를 어떻게 외웁니까? 교과서를 읽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이 이론적인 부분이 옛날에 사법시험에서는 요거 쓰는 게 아주 중요했는데 요즘은 이거 쓸 시간도 안 주죠. 지금 문제가 한 개니까 그러는데 2시간 동안 시험 치는데 거기서 한 8문제, 어떤 거는 30점짜리, 어떤 거는 20점짜리, 어떤 거는 5점짜리가 뭐 나오기도 하던데 그 8문제를 2시간 만에 뺏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 그대로 하는 것도. 필체도 빠르고 이쁘게 쓰면 참 좋긴 한데 내도 워낙 악필이어서. 그래서 중간해넘기 및 동시행항변권 이래 요걸 가지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점수가 50점짜리고 이런 것 같으면은 이 부분에서 실력 발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 논점이 되는 이 주제를. 근데 요즘은 뭐 판례만 써도 뭐 그 점수를 주는 주제이고 또 판례를 똑같이 뺏기 쓰면은 뭐 고득점을 할 수도 있는 모양인데 내가 채점자면은 판례를 똑같이 뺏기면 나는 꽈락주 버릴 거야 그거. 이해는 못하고 판례 외우고 있는 게 무슨 실력이야 그게. 그게 민법 실력 아닙니다 그거. 근데 어차피 뭐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지만 또 이래 이야기한다고 판례를 똑같이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거. 판례를 똑같이 외워가지고 쓸 확률이 몇 프로인데 그거. 0%입니다 그거. 0.1%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한 명 뭐 요새 뭐 법무사 시험 합격률이 뭐 0.17%든가 그러던데 뭐 그러면 0.017% 쪽은 있을 수 있겠죠 뭐. 합격생 중에서 또 막 뭐 한 명 쪽은 있으니까 새겨드리십시오. 판례를 똑같이 외워가지고 다 쓸 자신 있으면 뭐 외우셔도 되겠죠 뭐 어차피 시험인 게. 근데 그 불가능한 거죠. 0.017%가 없는 거죠 그거는. 판례의 취지를 쓰는 거지. 점수가 뭐 50점짜리다라면은 이 이번에 있는 요 주제와 관련되는 것들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판례 입장에서 실력 발휘할 거 없죠. 판례 취지를 쓰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문제되는 중간 세형 등기란 최초 매도인이 중간 매수인에게 매도한 후 중간 매수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이제 이것도 연습 안 해놓으면은 그 말을 막 붙이기도 힘들죠. 이때 등기는 최초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이전한 등기를 중간시행 등기를 한다 이거죠.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거죠. 물론 비쌍무계약과 관련돼서도 쌍무계약 아닌 거, 그러니까 비쌍무계약 이랬을 때 이게 편무계약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비쌍무계약은 쌍무계약 아닌 거 이야기하는 거지. 쌍무계약에서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그 원칙인데 그 쌍무계약 아닌 거, 근데 취소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해지됐을 때 원상회복 다 동시행관계죠. 어떤 그 원칙적으로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 당사자가 상대방 의무 이행 시까지 자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내도 중간 시행 등기하고 동시행 항변권하고 좀 안다 이걸 지금 살짝 표현해 준 거죠. 가점을 좀 받기 위해서. 근데 점수가 높으면은 이쪽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판례 입장은 간단하게 줄여놨는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놨냐면은 그 판례 원문을 보면은 뭐 이것들이 뭐 10줄, 20줄 넘어가죠. 그걸 외워가지고 쓴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써야 되는 거지. 판례는 중간세행 등기를 위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동시 또는 순차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때 최초 매도인은 중간 매수인의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최종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판례 그냥 그대로 한번 보면은 중간시행 등기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필요상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설권인 등기를 격려하기라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 매도인이 자신의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제한될 것 같으면은 뭐 여러 사람이서 그 상황을 딱 만들어 버리면 최초 매도인 바보 되겠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사안의 해결, 교수님은 그렇게 표현해놨죠. 사안의 해결이라고 하는데, 설문에서 갑과 을과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중간선기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을 약정을 하였더라도 갑이 병명으로 소유인 등기 제출 의무와 을에 대해 인상된 대금 지급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갑은 인상된 매매대금 지급받을 때까지 병에게 소유인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화면 보시면, 따라서 본 사안에서 최초 매도인은 중간 매수인과의 합의에 의한 최초 매도인은 중간 매수인이 증액된 대금 지급할 때까지 최종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소외인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증액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일부 인용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3월달부터 바로 거의 평일에는 안 쉬고 할까 했는데 일정 바쁜 게 좀 잡혀 있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안 쉬고 올리겠지만 일단은 폼을 한번 잡아온다는 차원에서 오늘 하나 올려봤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내 블로그나 카카오 스토리 또 내하고 같은 밴드에 들어있으면은, 또는 내 다음 카페, 거기에는 요 화면에 있는 오른쪽 적을 그대로 캡처해 가지고 올릴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